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는 어셈블리어 2-1장에는 어셈블리어하고 2-2장 마이크로 비전 2, 즉 어셈블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 통합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한다. 805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어의 형식을 이해해본다. 또 801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러 지시어가 있습니다. 지시어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805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형식을 이해한다입니다. 목차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의 형식, 그 다음에 어셈블러 지시어, 그 다음에 명령어의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이 어셈블리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언어이냐라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란 뭐냐?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이냐?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CPU가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럼 CPU가 처리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명령어입니다. 인스트럭션. 즉 프로그램이란 이 인스트럭션의 나열입니다. 명령어의 나열이 되겠죠. 자, 컴퓨터는 머신 랭귀지라고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이런 기계어입니다. 1과 0으로 이루어진 코드 체계죠. 자, 이 또한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꿔야만 했습니다. 기계어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호 또는 문자를 압축해서 만든 코드를 우리가 니모닉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계 고유의 언어인 이 기계어. 그리고 이거를 암호화시켜서 1대1로 만든 언어인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저급 언어라고 부릅니다. 노 레벨 랭귀지죠. 이것 또한도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셈블러는 기계어와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인 C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즉각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단순한 코드와 기호와 코드이기 때문에 이 또한도 작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고급 언어죠. 여러분들도 이런 1학년 때 배워본 적이 있는 뭐 C 언어, 그죠? 그다음에 뭐 포트란, 파스칼, 코볼 등의 이런 언어. 지금은 뭐 자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이라는 뭐 언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고급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거는 저급 언어인 어셈블리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급 언어의 컴파일 과정인데요. 뭐 여기 많은 언어들이 쭉 있네요. 그죠? 베이직, C, 포트란, 뭐 코볼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 요즘에는 그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언어 중에 파이썬도 있습니다. 파이썬. 그 또한도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로서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라는 건 다 기계어로 변환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번역 프로그램이죠. 자, 그래서 베이직, 파이썬 같은 건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러고요. C, 뭐 포트란, 자바 이런 언어들은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가 됩니다. 자, 우리 어셈블러는 고급 언어는 아니지만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 단어 인터프리터 언어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한 줄마다
그 프로그램 명령어 한 줄 한 줄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C 언어 같은 경우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알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그 인스트럭션 코드를 쭉 짜놓으면 그걸 한꺼번에 컴파일해서 또는 빌드를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자, 그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차이점은 그러한 차이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어셈블러. 그래서 어셈블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이렇게 0101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이짐수의 체계를 따른 기계어 코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CPU는 바로 80의 CPU는 이 머신 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셈블러가 꼭 필요합니다. 번역기인 셈이죠. 자, 사람은 그래서 뭐 어셈블리 언어, 그다음에 뭐 하이 레벨 랭귀지 이런 것들은 다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나 어셈블러를 가지고 컴퓨터가 알아먹을 기계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내추럴 언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이런 자연적인 언어는 컴퓨터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세상이 좋아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어도 기계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저급 언어부터 고급 언어까지는 현재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 랭귀지로, 기계어 언어로 변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수준의 언어, 즉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러밖에 없어요. 저수준의 언어가. 기계가 바로 실행하기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또한 특정 기계어는 특정 컴퓨터에서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움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계들은. 자, 이 기계어는 0과 1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코드를 짜는데 0하고 1만 자리를 바꿔도 전혀 다른 명령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약식화된 기호와 숫자로 구성된 어셈블리어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대1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어셈블러에서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어셈블러를 가지고 우리가 쓸 거는 마이크로 비전 2 IDE 통합 개발 환경을 이 어셈블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발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기계어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뭐 계속 얘기하지만 하이 랭귀지, 지금은 그래도 이 하이 랭귀지 언어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언어이고요. 인간이 이해하기 좀 편리하죠. C, C++이 가장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급 수준의 언어는 컴파일러, 그죠? C나 C++, 파스칼, 포트란, 코볼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의 도움을 얻어서 기계어로 만들어지고, 인터프리터는 아까 얘기한 베이직, 그다음에 지금 많이 쓰는 파이썬, 파이썬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계어 랭귀지 좀 더 들여다보면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CPU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이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수, 그죠? 0과 1. 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기계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코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 코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A가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 그때 8051 우리가 구조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어큐뮬레이터라는 녀석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어큐뮬레이터는 연산, 그죠? 연산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어큐뮬레이터에 16진수 7F를 저장하라 라는 코드가 이렇게 두 줄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는요, 기계어 코드는 자, 어큐뮬레이터에 16진수 AD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저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쓰게 되면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C로 보면 는 X 7F 요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C 언어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행하라는 요걸 세미콜론 찍어줘야죠. 일단 앞으로 뭐 세미콜론 안 찍더라도 여러분 세미콜론이 꼭 붙어야 된다. 그건 이해하십시오. C 언어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중요했던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건 읽은 거죠. 뭐 AD를 A 커뮤니티 더해라 이거죠. 그러면 A 플러스 AD죠. 0x C언에서는 16진수를 0x로 표시합니다. 앞에다가 AD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어디서 저장한다? 니꼬르 A. 여기 언어라는 게 어쨌든 그 영어 문화권에서 미국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실행됩니다. 어셈블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 언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C 언어에서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면 이런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어를 만드는데요. 요거 하나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셈블러를 기계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어셈블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asm 어셈블러의 약자입니다. 확장명이 .asm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어셈블러로 만들어진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되겠죠. 우리 C 같은 경우는 뭐죠? C로 확장자가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된 기계어 프로그램을 뭐냐?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 그래서 .obj. C에서도 링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빌드를 하죠.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 링크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언어가 바로 이 목적 프로그램인 .obj입니다. obj. 그리고 이 obj를 가지고 결국에는 정확히는 기계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계어로 만들면은 뭐 확장자가 헥사, 그죠? hex 또는 이진 코드로 만들어지면 이제 bin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자가 만들어지는 게 이거가 이제 실제적인 기계어 실행 파일이 됩니다.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셈블리어인 소스 프로그램이 어셈블러를 통해서 이제 obj 목적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그것 한 번 더 거치면 실행 파일, 그죠? 헥사나 bin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셈블리어라는 건 기계어의 비트 형식을 니모닉 코드로 나타낸 거라서 니모닉은 기호, 심벌,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볼로 표현한 코드를 우리가 니모닉 코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8051 어셈블러를 예를 들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move a, 샵 03h. 요게 뭐냐? 16진수죠. 무조건 16진수입니다. 예. 그다음에 샵 붙인 거는 이건 데이터다. 데이터. 앞으로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16진수 03이라는 데이터를 A라는 레지스터. 아까 A가 뭐라 그랬죠? accumulator에 저장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C로 오면 이거죠. A 니꼬르 0x 03이죠. 예. 요게 이제 요 8051 어셈블러는 요걸 씁니다. move 움직여라. 예. mo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ov 요 mov를 우리가 니모닉 코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볼이죠. move 움직여라. 03H를 A한테 넣어라. 이게 이제 move라는 언어입니다. 앞으로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쭉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고급 언어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좀 더 우리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좀 더 좋은데 프로그램 짜기도 쉽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쭉 나열했습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을 직접 액세스하려 할 때 필요합니다. 예, 하드웨어를 직접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어셈블리어만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컴파일러를 설계하거나, 자, 고급 언어인 C나 C++ 이런 언어들을 기계로 만드는 건 컴파일러가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컴파일러를 설계하는 언어가 어셈블리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그 하드웨어적인 밀접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 작성을 하려 할 때, 예전에는 유닉스, OS들 등등을 만들 때 쓰는 언어예요. 어셈블리어가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빠른 수행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할 때,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로 매핑이 또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핸들링 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예. 또 기억 장소를 적게 차지하거나 입출력 장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할 경우, 이 또한도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한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예. 어셈블러는 하드웨어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 메모리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들도 얘도 하드웨어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때 쓴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쓰는 고급 랭귀지 그 밑바탕에는 이 어셈블리어가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공학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은 고급 언어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으니 이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컴파일러 설계를 어셈블러로 합니다. 요즘에 인베이드 시스템 쪽이 하는데, 인베이드 시스템은 요즘에는 C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아직도 어셈블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여러분 처음 키시면 그 화면에 뭐 이렇게 뭐 마더보드의 제조사 로고 뜨면서 뭐가 이렇게 텍스트로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윈도우를 올리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트로더라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 부트로더가 바로 어셈블리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대한 모든 체킹, CPU가 몇 헤르츠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얼마나 지금 있으며 잘 동작되느냐, VGA 카드는 어디 것이며 얘도 잘 동작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더넷 포트, 랜은
어느 모델이며 이 친구도 잘 동작되느냐 여러분 다 체킹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압축된 OS 파일을 메모리로 올립니다. 이걸 우리가 로딩한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올리는 거를 그죠? 로딩. 그게 끝나면 저작권을 이제 OS한테 넘겨줌으로써 윈도우 프로그램 그때부터는 이제 윈도우라는 OS가 모든 프로그램을 관할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OS가 컴퓨터를 관할하기 전 모든 동작을 시키는 게 바로 부트로더라고 하고, 부트로더 뭐 이렇게 씁니다. 부트가 어쨌든 시작하다는 거죠. 부팅 우리 그러잖아요. 부팅 그죠? 부팅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트하고 로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트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트로더 프로그램은 어셈블리어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셈블리어의 형식입니다. 어셈블리 형식. 레이블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참조적인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 주소. 점프를 하거나 할 때 쓰는. 일단은 형식을 쭉 한번 보죠. 레이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백을 좀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러의 지금 기본 코드의 뼈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있고 띈 다음에 명령 코드. 우리 명령 코드가 니모닉이죠. 니모닉 코드. 니모닉 코드고요. 인스트럭션이죠. 그 다음에 오퍼랜드. A 레지스터야, 콤마 뭐 어쩌고 03을 넣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오퍼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주성문.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실제 이건 실행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우리가 메모 같은 거죠. 이 코드는 뭘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어떤 걸 적을 때 그때 쓰는 게 주성문이죠. 주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부는 기호 주소입니다. 심벌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점프 혹은 서브루틴 콜 명령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주소예요. 주소를 16진수의 어떤 그런 숫자가 아니라 아니면 2진수의 숫자가 아니라 여기다라고 우리 심볼로 만들어낸 주소가 어드레스입니다. 규칙은 있어요. 8문자 이내에 0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네이블 중에는 공백이 없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이블, 명령 코드, 오퍼랜드, 뭐 주성문을 나누는 것들이 다 공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네이블에 공백이 있으면 그 다음 거는 명령 코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블에는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또 최초의 문자는 반드시 0문자여야 한다. 또 예약어. 명령어 또는 어셈블리의 지시어는 미리 정한 심볼이잖아요. 심볼 코드니까. 그런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복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네이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블 바로 뒤에는 콜론을 둔다. 이 콜론 때문에 얘가 네이블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네이블과 콜론 사이에도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공백을 두면 안 됩니다. 네이블은 소문자와 대문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같은 네이블이 두 군데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복되면 아까 주소라고 그랬죠. 기호 주소, 레이블이라는 게. 기호 주소가 똑같은 게 있으면 컴파일러가 헷갈려 합니다. 어디로 점프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라는 게 같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네이블을 똑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어셈블리 명령어 코드를 하나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적어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스타트 콜론 레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에 move라는 니모닉 코드가 있네요. 이걸 우리가 명령 코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액션이죠. 옮겨라. 옮겨라. 또는 옮긴다는 거는 우리가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명령 코드입니다. 명령 코드를 제외한 여기를 대상체들. 그러니까
뭘 옮기느냐? 뭘? 무엇과 무엇을 옮기느냐? 라고 정의된 부분이 바로 오퍼랜드. 예, 그래서 두 개의 대상차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A라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의 헥사 코드 16진수죠. 7, 8를 H를 A에 넣어라. A에 넣어라. 두 개의 대상체죠. 목적지. 예, 그다음에 넣어야 될 데이터. 이걸 규정한 부분을 우리가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찍고는 뭐 하느냐?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프로그램과 적는 거죠. 메모 같은 겁니다. 실제 여기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셈블러한테 어셈블러는 이 세미콜론 찍힌 그 다음 줄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보기 위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곧 우리의 어셈블리 명령어 형식을 보면 네이블, 명령 코드, 오퍼랜드, 주성문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이게 하나의 규격이다라고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레이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명령 코드, 오퍼레이션이죠.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되고요. 명령의 니모닉은 니모닉 및 의사명령어. 의사명령어는 우리가 슈도 코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슈도. 이건 예약어 같은 거예요. 예약어. 슈도 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모닉은 어셈블리 언어에 예약되어 있는 이런 mov, move, add, 이 덧셈이죠. 더하기 해라는 겁니다. 이런 심볼들이 라는 겁니다. 이 심볼들로 이루어진 명령어가 명령 코드입니다. 자, 오퍼랜드고요. 자, 오퍼랜드부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또는 그것이 들어있는 주소 또는 기준 주소로부터 이거 우리가 이제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부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주소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있느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되는 대상체들이 다 오퍼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름이 올 수 있고요. 정수가 올 수 있고요. 네이블이 올 수 있고요. 연산자도 올 수 있고요. 주소 등도 해당됩니다. 때로는 어떤 명령어들에서 보면은 오퍼랜드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니모닉 코드 자체가 그냥 실행 명령만 갖는 그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퍼랜드가 필요 없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또 언급해야 될 게 계속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디지털 공학하고도 계속 밀접한 관련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그 진법에 대해서 잠시 보면 10진수 우리가 0에서 그죠? 10진수는 10가지의 기호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10진수라고 해요. 0에서 9까지. 10개죠? 예. 10진수는 그냥 10진수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728이 뭐냐면 728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은 10진수가 되는 거고요. 그걸 헥사나 바이너리랑 굳이 구별을 할 때 쓰는 게 D입니다. D. 데시멀의 약자입니다. 데시멀. 네. 그래서 데시멀은 10진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D를 붙이거나 또는 빼거나 예. 둘 다 어셈블리어에서는 10진수로 얘기를 합니다. 자, 숫자에 H를 붙이는 게 16진수입니다. 16진수는 뭐죠? 0부터 F까지. 그죠? 16개의 기호를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는 게 16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헥사라고 하고요. 헥사. 그래서 H를 씁니다. 약자로. 헥사에. 그래서, 자.
7FH 021H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차이점이 있어요. 영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꼭 앞에 숫자를 써줍니다. 숫자를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떤 어셈블러는 그냥 E, 1, H 이렇게만 써도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런 같은 경우는 앞에 습관적으로 0을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컴파일 어셈블러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안 쓰는데요. 그 다음에 팔진수는 잘 안 써요. 안 쓰지만 그래도 팔진수는 옥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5자를 붙입니다. 옥터. 그래서 4, 2, 7, 5. 요게 5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어랑 밀접한 관련 있는 이진수죠. 이진수는 바이너리라고 해갖고 B를 붙입니다. B. BIN.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1, 0, 1, 0. 1과 0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B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안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진수가 됩니다. 네, 문자 상수. 이렇게 콤마. 따옴표죠. 따옴표. 따옴표. 이렇게 표시합니다. 문자 상수는. 문자 열은 큰 따옴표죠. 땡땡이. 제가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땡땡 땡땡 이렇게 포함해주면 이건 문자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인 문자 열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진수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있는데 대부분은 요 16진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16진수는 바로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6진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만약 1, 1, 1, 1 이런 바이너리 이진수는 바로 헥사로 되죠? 뭐 되죠? FH 그죠? 앞에 습관적으로 공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6진수에서 요 기호 하나는 이진수의 4자리 그죠? 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짧게, 그죠? 더 효율적이잖아요. 16진수가 바이너리보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16진수 이게 가장 많이 씁니다. 주석부를 볼 텐데요. 주석부는 그냥 메모입니다. 메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설명에 사용됩니다. 당연히 내가 메모니까 프로그램과 이제 이 코드를 왜 썼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주석을 붙일 때는 꼭 세미콜론을 붙이고 시작합니다. 세미콜론 다음부터 이건 주석이구나 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이고 시작합니다. 어셈블러는 주석문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용해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코드 프로그래머가 또는 이 프로그램을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참조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요. 메모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래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는 이 주석문은 무시를 하고 어셈블을 해서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자면 메인 콜론이죠. 이건 뭐죠? 레이블. 그 다음에 DJ not zero.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명령어인데 이게 뭐죠? 명령어입니다. 명령 코드. 그 다음 명령 코드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오퍼랜드 대상체들 데이터든가 레지스터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러한 대상체들을 우리가 오퍼랜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붙이고 1부터 이 빨간색으로 된 건 주석문이다 메모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느낌은
R0 레지스터를 1 감소시킨 뒤에 0이 아니면 루프로 분기해라. 루프. 이게 레이블이죠. 레이블로 분기해라. 레이블은 기호 주소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로 점프해라. 분기라는 거는 점프입니다. 점프. 점프. 예. 그렇게 사용된다. 우리는 지금 어셈블리어의 명령어의 형식, 어떻게 작성하느냐, 한 줄을 그 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셈블러의 지시어에 대해서 의사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가 없고요. 단지 어셈블러에게 정보만 제공해주는 그런 명령어를 우리가 지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어는 의사 명령어, 또 슈도 인스트럭션 또는 슈도 코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건 예약어들이고 중요한 어쨌든 명령어입니다. 중요한 명령어.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ORG. ORG는 오리진의 약자로서 ORG를 씁니다. 이건 뭐냐?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시작 번지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쉽게 하면. 자,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ORG 8000H. 16진수로 8000번지부터 시작을 해라. 이 밑에 있던 코드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8000번지부터 시작을 해라. 여기서부터 쓰여지는 코드들은 8000번지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ORG.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번지는 몇 번지죠? 0이죠. 그래서 0, 0, 0, 0, H 합니다. 그래서 ORG 000H라고 꼭 기입을 해줍니다. 그래야 어스블러가 0번지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꼭 해줘야 됩니다. ORG. 근데 또 뭐냐? EQU. 이거는 네이블에 어떤 값을 할당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LCD CLR, LCD 클리어 같네요. 이거 EQU, 그 다음에 7030H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주게 되면 이후에 나타나는 이 문자 LCD, CLR은 모두 7030H라는 수치 데이터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C 언어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샵 define. 기억나시나요? define. 그래서 LCD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게 7030H다. 그러면 거랑 똑같습니다. C에서는 샵 define이죠. 요 E자 뺐네요. 샵 define이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 EQU 요 지시어입니다. 그 다음에 DB. DB는 뭐냐면 defined byte라는 얘기입니다. defined byte. 메모리에 숫자 또는 문자 데이터를 한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 단위로 저장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ORG 8100H. 이건 뭐죠? 8100H 번지부터 시작해라. DBS입니다. define byte ABC. 그러면 A, B, C가 순차적으로 8100H부터 한 바이트씩 들어가주나. 그래서 그 헥사 코드는 41. 자, 우리가 A가 아세키 코드로, 그죠? 아세키 코드로는 41입니다. 이렇게. A가 여기 들어가고요. B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C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DB는, 그래서 define byte가 한 바이트씩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해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define byte입니다. 그럼 define byte만 있느냐? define word도 있습니다. define word. define word는 2바이트씩 집어넣습니다. DW 해가지고 5213H, 5264H 했다. 그러면 자 메모리에 어쨌든 우리 8051은 메모리의 그 공간이 8비트예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16비트죠.
16비트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정의 하나, 워드 정의 하나 들어가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순서는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S가 있습니다. Define Storage. 예, 메모리를 바이트 단위로 확보해두는 의사 명령어입니다. 즉 DS 다음에 오는 바이트 수만큼 기억 공간을 비워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버퍼 DS5 그러면 버퍼라는 기호로 된 주소로부터 시작해서 5바이트를 그냥 확보해라. 공간을 확보해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DS입니다. 자, 그 다음 비트.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고 어떤 포트 할 때 한 비트만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우리가 이 비트라는 의사 명령어인데요. 비트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사 명령어다. 8051 내부 데이터 메모리 20H부터 EF 번지까지가 원래 비트 어드레싱이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했어요. 예, 비트 어드레싱이 가능한 영역. 저번 시간에 요 구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죠. 그래서 특정 비트를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H 번지는 뭐라고 알고 있지만 계속 이 20H를 그냥 숫자대로 쓰게 되면 어떨 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다? 카운터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지정을. 그래서 정확히는 20H.0번째 비트는 카운터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ORG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이제 끝맞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를 쓴다. 그때 쓰는 게 AN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컴파일러는 더 명령어가 있는 줄 알고 막 찾게 되고 이 AND가 없으면 에러가 되고 에러를 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다 짰으면 소스 프로그램 다 짰으면 꼭 마지막에 AND 얘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을 알려주는 어쨌든 슈도 명령어 의사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들의 형식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잘 나타나지 않지만 1바이트 명령, 2바이트 명령, 3바이트 명령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4바이트 명령은 잘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1바이트 명령은 쉽게 얘기하면 오퍼레이션 코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명령어가 1바이트 명령어예요. 2바이트 명령은 오퍼레이션 코드 다음에 뭐죠? 오퍼랜드 하나가 붙는 겁니다. 오퍼랜드 하나가. 예. 그다음에 2바이트 명령은 오피 코드 다음에 오퍼랜드가 2개 붙는 게 3바이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는 8비트이기 때문에 이 오피 코드 명령 코드가 1바이트 명령은 하나만, 2바이트 명령은 2개가, 3바이트 명령은 3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예. 이런 명령어들은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간다. 근데 이 메모리는 뭐죠? 명령어니까. 이 메모리는 램인가요, 롬인가요? 롬이 되겠죠. 예, 프로그램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NOP 1바이트 명령어에는 NOP 이것도 많이 씁니다. 예. Non operation 아무 동작하지 마라. 그래서 일 머신 사이클을 그냥 아무런 동작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inc A 이게 뭐냐면 inc가 인크리먼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A 레지스를 플러스 1해라 이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A 넣어라. 그러니까 A라는 레지스터를 스스로 1 증가하는 거죠. 우리 C에서 보면은 이런 거 같은 거죠. 뭐 A 뿔뿔 하나 증가하는 거죠. 예,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1바이트 명령어다 라는 거고.
2바이트 명령어는 이런 겁니다. move a, 21 이런 명령어가 2바이트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어를 볼 때 어디까지가 명령어냐? 요 move가 명령어냐? 1바이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move a까지, 즉 내부 레지스터까지는 하나의 명령어예요. 하나의 명령어. 그래서 내부 레지스터인 A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1바이트 명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 21H 여기 뭐다? 또 1바이트 명령. 그래서 2바이트 명령입니다. 그래서 move a, 샵 21h는 뭐냐면, 이 샵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인 21을 A에 넣어라. A에 넣어라. 이게 1바이트 명령이고, 21을 이라는 게 또 1바이트 명령입니다. 이건 exchange입니다. 바꿔라라는 거예요. 바꿔라. A와 3AH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바꿔라. 여기서 3AH는 주소입니다. 주소. 그래서 주소와 데이터의 차이는 여기 앞에 샵이 붙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숫자로 이루어진 거는 주소고요. 샵이 붙은 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해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자, 3바이트 명령어는 이런 겁니다. 자, move 40h, 샵 50h. 이게 뭐냐? 40h는 뭐냐면 주소라고 했어요. 주소. 자, 내부 레지스터가 아닌 어느 메모리 번지가 온 거예요. 요거는 각각이 1바이트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move 하나, 40h라는 주소 하나, 샵 50은 뭐죠? 50h라는 데이터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3바이트 명령입니다. 이건 뭐냐? 50h라는 샵이 붙었으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뭐냐? 40h 번지 속으로 넣어라 라는 거예요. 즉 40은 주소입니다.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바이트 명령 유명한 건 점프 명령. 이것도 3바이트 명령입니다. 3바이트. 자, 우리 프로그램의 이제 실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셈블러를 계속 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익히게 될 텐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자, 원시 프로그램 작성, 즉 소스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에디터를 이용해서 원시 파일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소스 파일을 목적 파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목적 파일로. 이게 뭐냐? 우리는 어셈블러죠. 어셈블러가 목적 파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느냐? 있으면 다시 디버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목적 파일을 만드는 컴파일러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 이제 오브젝트 모듈에 우리가 어셈블러가 만들어내는 건 .obj라고 그랬어요. 목적 파일이요. 목적 파일. .obj 요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요거를 링커를 하게 되면 이제 뭐냐?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실행. 링크를 하면 링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obj 모듈을 링커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요게 이제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여기 실행.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롬이 프로그램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메모리 소재는 롬입니다. 그 롬에다가 넣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한다. 또는 뭐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다운로드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다운로딩.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이제 8051과 전원을 넣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보드가 실행돼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서 그죠? 여기까지.
원시 프롬 소스 파일 프로그램 작성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컴파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잡고 그래서 결국 헬스 파일을까지 만드는 게 우리가 1학기 동안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2학기 때는 실제로 이제 여기 단계를 2학기 때 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보드에 동작을 시켜보고 하는 것들은 이제 2학기 때 여러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드웨어 구현이란 과목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까 프로그램 다운하는 방법 일단 롬에다가 넣는다고 했어요. 롬에다가 이 롬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타켓보드에 실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롬도 있습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제 롬라이터,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탈부착하는 이런 D타입 형태의 롬 같은 경우는 이 롬라이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만든 실행 파일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그럼 롬을 대신하는 또 장비도 있어요. 롬을 굳이 끼지 않고. 왜냐면 롬에다가 넣고서 타겟보드에 넣어서 실행시켜보는데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동작이 내가 의도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시 프로그램을 해야죠. 그럼 또 롬라이터에다가 롬을 넣고서 여기다 또 프로 넣고 또 끼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불편하니까 만드는 장비가 롬 에뮬레이터입니다. 이 롬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장비를 연결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이 롬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타겟보드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보다 또 진화된 게 이제 또 이 인서킷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많이 쓰는 게 모든 이제는 현대적인 그런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게 이 시리얼 ISP 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아예 이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텍 제덱이라고 해서 몇 가닥 안 되는 핀, 네 가닥인가요? 예, 네 가닥 와이어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SP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시간도 당겼고 요즘에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롬라이터 사용 방법이라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롬라이터. 롬을 이렇게 이런 보드죠. 타켓보드가. 그래서 롬을 이렇게 끼웠다 뺐다. 롬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헥사 파일을 굽는다 그러죠. 다운로딩 여기다 하고 다시 롬을 여기다 타겟보드에 넣게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까 롬 에뮬레이터가 롬 대신 역할을 한다는 건 이런 식의 장비입니다. 이런 식의 얘를 꽂아서 롬 대신 롬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직렬 ISP 지금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SPI라고도 얘기합니다. ISP 인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인 시스템 프로그래밍. 지금은 내부에 프로그램 메모리가 다 들어있는 구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정확히.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칩들은 다 내부에 프로그램 메모리 있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면 이 직렬 ISP 방식으로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케이블만 갖다 꽂으면 직접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있는 놈에다가 이제 실행 파일을 굽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셈블러를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갈 겁니다. 그걸 굳이 이제 이렇게 블럭을 좀 나눈 거고요. 어셈블리어는 이 주소를 접근하는 게 거의 주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메모리 및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내부 메모리에 램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및 레지스터 조작하는 게 주소를 조작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
예, 브런치 분기하는 거죠. 얘네들도 어느 번지로 갈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점프 및 브런치부터 볼까요? 제일 쉬우니까. 절대 주소. 절대 주소는 딱 몇 번지로 가라. 예, 뭐 6000번이다 그러면 뭐 6 0 0 0 H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주소예요. 무조건 일로 가 이런 거고. 상대 주소 지정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만약에 100번지에 있어. 플러스 뭐 200번지만큼 가라. 상대 주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바로 요거를 지정하는 게 그러니까 100에서 200H면은 헥사로는 아마 300H가 되나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기존 베이스 주소에서 얼마만큼 갈 거냐 이 상대 주소를 지정하는 게 상대 주소 방식입니다. 롱 주소는 이것도 되게 그 메모리에서 되게 멀리 갈 때 쓰는 지정 방식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정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및 레지스터는 뭐 똑같아요. 직접 주소. 직접 아까 절대 주소처럼 직접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액세스가 있고요. 비트 액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의 간접 주소. 내부 데이터 메모리, 외부 데이터 메모리 또 차이가 나고요. 또 아까 상대 주소처럼 베이스 레지스터에서 인덱스 레지스터 이거 똑같습니다. 베이스 주소에서 어느 만큼 해주는 간접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분류만 살짝 눈을 익히시고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아까 얘기죠. 직접 내부 데이터 메모리와 어큐뮬레이터 또는 레지스터 또는 내부 메모리 사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50H. 이거 주소라고 그랬죠? 이렇게 주소를 딱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 그다음에 레지스터 주소 방식은 이겁니다. 레지스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레지스터. 그다음 레지스터 간접 주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골뱅이 R1, 골뱅이 DPTR 써놨는데 요 골뱅이가 들어간다라는 게 간접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이 골뱅이가 왜 붙는지 이건 모릅니다. 저희가 어셈블러를 배워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베이스 레지스터는 인덱스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외부 프로그램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move C죠. C는 코드를 의미해서 외부 메모리입니다. 외부. 일단 move는 내부 메모리만 접근할 때 쓰고 C를 붙이게 되면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 메모리, 코드 메모리를 접근할 때 쓴다. 그다음에 A, 골뱅이 A 플러스 DPTR이죠. 이 DPTR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 포인터라고 해서 여기에 주소가 들어가요. 기본 베이스 주소가. 그러면 거기서 어느 만큼 갈 거냐는 걸 AN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주소를 합쳐서 AN한테 넣는 거죠. 주소를 합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주소 속에 되는 데이터를 AN에 넣는 겁니다. 정확히. 코드죠. 코드든 데이터든. 즉시 주소. 즉시 주소는 뭐 이렇게 상수값. 이거 데이터죠. 그냥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어드레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냥 데이터를 A한테 주는 거예요. 네, 상대 주소. 스몰 S 점프라는 건 우리 점프 명령할 때 자대로 배웠는데 스몰 점프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점프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05. 5번지 지금 있는 주소에서 5번지 플러스된 주소로 점프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주소. absolute address라서 A 점프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2번지로 가는 거예요. 2번지로. 1A 01A5H 번지로 그냥 점프해라. 이게 이제 절대 주소 방식이에요. 롱 주소. 롱 어디랬어요? 롱 주소는 L 붙인다. L 점프. 롱 점프. 8000H. 그래서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 메모리든 데이터 메모리든
최대 맥시멈 용량이 이거죠. 64kg. 그죠? 이것도 주소죠. FFFFH 정도 되는데 어쨌든 되게 멀리 점프할 때 쓰는 저기입니다. 제너릭 점프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스몰 점프, 점프의 세 가지가 잠깐 봤잖아요. S 점프, 그다음에 앱솔루트 점프, 그죠? 그다음에 지금 배운 롱 점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구분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컴파일러가 계산해가지고 어셈블러죠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제너릭 점프 쓰면 돼요. 그게 뭐냐? 그냥 JMP 그냥 점프만 쓰면 알아서 적합한 점프 명령어로 해석해 줍니다. 쉽죠? 근데 굳이 왜 배우느냐? 아, 이런 게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머신 사이클인데요. 머신 사이클, 이것만, 여기서는 이렇게만 모은다. 머신 사이클은요, 12클럭. 자, 그게 뭐냐면 P1, P2, 이렇게 쓰여진 게 이제, 여기 클럭이죠? 클럭 하나. 그래서 총 몇 개냐? 이게 12개입니다. 그래서 이 클럭 두 개가 스테이터스라고 합니다. 스테이터스. 그래서 그게 1, 2, 3, 4, 5, 6, 6개의 스테이터스로 이루어지죠. 네, 스테이터스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사실은. 클럭. 결국 클럭 12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다? 1 머신 사이클입니다. 머신 사이클. 그래서 우리 8051은 12개의 클럭이 들어가야 한 개의 머신 사이클을 처리한다. 라는 거고, 이 1 머신 사이클은 쉽게 얘기하면 한 바이트 1 머신 사이클 이 명령어도 있고요. 2바이트 명령어인데 1 머신 사이클의 명령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바이트인데 2 머신 사이클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코드까지는 이 클럭 타이밍도까지는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8051은 12개의 클럭이 들어가서 한 개의 머신 사이클을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셈블리어를 작성하고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통합 개발 환경인 KL 마이크로 비전 2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 배울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 목표. K1사의 마이크로 비전 2의 구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비전 2의 ID, 통합 개발 환경의 구성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그 IDE의 메뉴 및 툴바 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비전 2의 IDE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차는요. K1사의 마이크로 비전 2의 구성, 그리고 마이크로 비전 2의 ID, 통합 개발 환경의 구성, 그리고 마이크로 비전 2의 ID의 메뉴 및 툴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비전 2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할 거니까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 비전 2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들만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C51 크로스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8051을 C 언어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C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파일을 목적 파일로 만든 그 크로스 컴파일러를 C51이라고 합니다. C51 컴파일러. 이건 C 언어 사용할 때 저기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어셈블러이기 때문에, 자, 어셈블리어를 오브젝트, 목적 파일로, 모듈로 만들려면 이 A51이라고 해요. 어셈블러 오일이죠. A51 매크로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정식적인 명칭이.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재배치가 가능한 목적 모듈, 오브젝트 모듈을 만든다. 얘가 오브젝트 파일로 만드는 녀석입니다. 어셈블러를 오브젝트 파일로 만드는 게 이 A51 매크로 어셈블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을, 그죠? 절대 번지를 가진 목적 모듈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링커라는 거예요. 링커. BL, 오일, 다 오일이 붙죠. 8051,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툴들이기 때문에 다 51이 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링커까지 해줘야 절대적인 목적 모듈로 정확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오일, 라이브러리 매니저예요. 그래서 절대 번지를 가진 목적 모듈을 링크할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목적 모듈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라이브러리 포함해야죠. 시어너 컴파일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OH51, 변환 프로그램. 얘는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 모듈, 오브젝트 파일을 쉽게 얘기하면 헥사로 만들어주는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녀석입니다. 즉, 우리가 어셈블러로부터, 그죠? 만들어지는 게 오브젝트 파일, OBJ죠. 요거를 뭘 만드냐? 실행 파일인 헥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죠? 이 헥사로 만드는 것이 OH51 변환 프로그램. 이 녀석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빌드를 시키면 쭉 변환해가지고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헥사까지 자동으로 만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비전 2를 설치를 먼저 해야죠. 마이크로 비전 2는 제가 강의 자료실에서 여러분 다운받으면 됩니다. 가상 강좌에서 그 강의 자료라고 써있는 왼쪽에 보면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k1.zip 파일로 이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셔서 뭐 바탕화면이든 뭐 어디든 그 압축을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K이라는 디렉터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설치 파일이 들어있는데 여기입니다. setup이라는 디렉토리를 들어가서 거기 보면 setup.exe 그죠?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쉽죠? k1.zip 압축 파일 풀고 k1 그 안에 setup 디렉토리 들어가서 setup.exe를 클릭해서 실행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첫 화면이 이건데 풀 버전과 에볼루션 버전인데 우리는 풀 버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볼루션 모드로 에볼루션 버전으로 할 거고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웰컴 투 뭐 마이크로 비전 2 셋업 어쩌고 나오는데 넥스트 눌러서 넘기면 됩니다. 넥스트. 그다음에 라이센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뭐 여기도 노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예스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에뮬레이션 보드가 어떤 거다 뭐 이런 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넥스트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되는 디렉토리를 선정하는 그 화면이 나와요.
디폴트로는 C 드라이브 밑에 K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만들 겁니다. 얘가 만약에 난 다른 디렉토리 하려다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K 마이크로 비전 2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위치를 따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디폴트로 해놓은 폴더를 가지고 그냥 넥스트만 눌렀습니다. 넥스트만. 자, 넥스트를 누르면 뭐가 되느냐? 이제 커스터머 정보를 좀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는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쓰라는데 이렇게 메일 주소. 여러분의 실제 주소를 안 써도 됩니다. 뭐 가상의 메일을 좀 써도 되고요. 메일이라는 형식이면 됩니다. 회사는 여러분들 없으니까 그냥 A라고. 요거 안 집어넣으면 요 next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ext 그리고 난 뒤 next가 활성화되면 next를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이 뜹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A51 매크로 어셈블러는 깔리는데 그다음에 또 깔 수 있는 게 C51, 그다음에 C166, C251 등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필요 없으니까 요 정도만 C51만. 사실은 C51도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셈블러만 쓰기 때문에. 요걸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넥스트를. 그러면 쭉 설치가 된 후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렇게 피니쉬가 딱 나옵니다. 그럼 피니쉬 눌러주면 마이크 비전 2가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비전 2를 실행하기 전에 잠깐만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뭐 파일도 오브젝트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뭐 소스 코드도 지금 하고 하는데 그 화면이 이제 하나 좀 볼게요. 어쨌든 마이크로 비전 2를 실행시키시면 어쨌든 이런 창이 뜨실 겁니다. 창이 뜨는데 맨 위가 이제 메뉴죠. 메뉴 뭐 이렇게 파일, 에디트, 뷰, 프로젝트, 디버그 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단축키들 있죠. 뭐 세이브 하는 거, 파일 열기, 그 다음에 뭐 프린트 하는 거, 디버그 모드, 윈도우 요 창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나오는 거. 그다음에 밑에 여기 비율 사인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빌드, 트랜스레이터랑 빌드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히 이런 메뉴를 이용해서 할 필요 없이 단축키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크게는 맨 상단 메뉴고요. 어쨌든 이렇게 메뉴고요. 크게는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소스 파일이라면 뭐뭐뭐.assem이라는 확장 명령어는 그런 거죠. 그거를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와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있고요. 위쪽이 이제 에디터 창입니다. 에디터 창. 여기서 실제적인 코딩을 하는 거죠. 어셈블리 코딩을 몇 개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한다. 이 창에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창이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하거나 빌드죠. 빌드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알려주는 아웃풋 윈도우 창입니다. 여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디버그 할 때 에러라든가 이런 상태를 잘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마이크로비전2의 통합 개발형 구성입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마이크로비전2를 설치를 했으면 바탕화면에 이게 생겼을 거예요. KL 마이크로비전2. 얘를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마이크로비전2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C 언어도 그렇지만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뉴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게 어디냐? 메뉴 창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탭을 누르면 풀다운 메뉴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 뉴 프로젝트. 예, 여기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만들 거냐요?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파일을. 그 위치는 C 디렉터리 밑에 우리가 K이라고 해서 여기 설치했잖아요. 그 밑에다가 새로운 폴더 my project이라고 myproj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줘 봅시다. 예, 그런 여기에다가 my project에다가 프로젝트 파일 스타트라는 이름을 가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저장 위치 my project라고 이 폴더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러면 요 디렉토리에 요 폴더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를 생성해야죠. 그러면 이름을 써줍니다. 예, 스타트라고. 예, 스타트라고. 물론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예, 스타트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했고요. 파일 형식은 자동으로 .uv2 예, 이게 뭐냐 마이크로 비전 2 예, 약자입니다. 예, 요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명이 이게 프로젝트 확장명이 됩니다. 확장명. 그래서 우리는 요건 신경 쓰지 말고 프로젝트 이름만 그죠? 프로젝트 파일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그러면 이렇게 타겟에 대한 타겟이란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프로세서를 쓰냐, 어떤 타겟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느냐 그거에 대한 셀렉팅입니다. 환경 설정이죠. 자, 우리는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텔 칩입니다. 인텔 칩, 인텔이라는 것을 여기 플러스 되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렇게 쭉 풀다운으로 인텔에서 만든 8051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패밀리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근데 위에서 한 요 정도 단계 우리가 쓸 거는 80C51BH 예, 이걸 해주시면 돼요. 예, 80C51BH만 선택을 딱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선택하게 되면 이 디스크립션 설명이죠. 예,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얘는 뭐 싱글 칩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32개 야외 갖고 있고 뭐 2개의 타이머 카운터 5개 인터럽트 뭐 우선 순위 레벨 2개 그 다음에 4kg 롬이 있고 128바이트의 램이 있다.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눌러서 네, 선택을 해줍니다. 80C51BH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new 파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1이라고 해서 중앙 그 에디트 윈도우에 비로소 요 녀석이 뜰 거예요. 여기까지 뜨셨나요? 예. 자, 요거를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 세이브를 먼저 하자고요. 왜냐면 이거 날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이름을 넣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뭐냐면 소스 프로그램이니까 어셈 확장명을 줘야 돼요. start.asm 을 하셔도 됩니다. asm. 그래서 여기는 확장명을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는 파일 형식이 모든 파일로 되어 있어서 start라고 이름 썼고 .asm 비로소 어셈블러 그 소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드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어셈블러 소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자, 뭐 보면 다음과 같이 코딩 해본다 라고 해서 원래 여러분들 실습을 이걸 해가지고 지금은 모르죠. 예.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냐면은 4100H 번지부터 41FFH
번지까지 00을 플러스 1 증가시키면서 메모리에 라이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4100H에는 0을, 4101H에는 1을, 4102H에는 1을, 그러니까 번지가 증가할수록 데이터도 증가시켜서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FF 번지까지, FF 번지에는 뭐죠? FFH를 라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순서고요. 여기 오면 GC어죠? MEM ADR.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의 약자로 이게 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지는 4100H다와 같다라는 EQU를 썼어요. 그죠? 같다, 동일하다라고 지시를 써서 먼저 선언을 해줬고요. 자, 프로그램 시작할 때 뭐 한다? 무조건 ORG, 오리진의 약자죠. 오리진 써가지고 0000H 번지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점프 스타트. 그래서 일로 탁 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ORG 010H라고 써졌네요. 자, 타겟보드 8051은 처음에 전원을 넣게 되면 몇 번지부터 시작하냐면 무조건 0번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좀 시켜서 다른 번지로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이 10번지부터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코딩이. 그래서 다 썼으면 end, 예, 라는 지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죠? 코딩을 해서. 자, 이제 뭐 하느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다가 이 소스 프로그램, 어셈 프로그램을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에 좌측 창에서 보면 여기 타켓이 있을 거예요. 타켓 1. 그럼 여기가 원래 플러스 기호였는데 이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탁 나와서 소스 그룹 1이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이 소스 그룹 1에 클릭을 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이게 뜰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add file to group, 소스 그룹 1이라고 돼요. 이게 뭐냐? 소스 그룹 1이라는 그룹에 파일을 뭐 한다? 더해줘라. 즉 추가시켜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마이 프로젝트라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이 디렉토리에서 지금 스타트점 프로젝트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든 그 어셈 파일 있죠? 소스 프로그램. 그게 start.asem이었죠? ASM. 얘를 클릭하고, 이걸 못 찾으면은 여기서 이제 파일 형식에서, 어셈 소스 파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눌러주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셈, start.asem 파일을 클릭하고, 여기 add, add를 누르면 추가가 되겠죠?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화면에 타겟, 밑에 소스 그룹 밑에 어셈 파일이 등록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요 바로 위에 요거 종이 겹치기 같은 화살표 있고 종이 겹치는 요 단축키를 눌러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트랜슬레이터 아이콘입니다. 트랜슬레이터. 그래서 어셈블리 이 소스 파일을 목적 파일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메시지 하단에 메시지가 assembling start.asem, 그러니까 어셈블러가 어셈블링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no error, no warning이 떠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no error 떠야 돼요. 0 에러, 0 에러죠.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해당 폴더 my project이라고 했죠. 그 밑에 start.obj라고 생성이 됩니다. 이게 뭐냐? 목적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헥사 파일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그때 바로 여기 요 부분 그 트랜슬레이터에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타겟 1이라고 써있는 여기에
이 마술봉인가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이게 이제 옵션 버튼이거든요. 옵션 버튼. 그 타겟 완화되는 옵션 버튼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기면서 두 번째 탭 아웃풋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웃풋 선택 창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네, 체크가 빠져 있을 거예요. 자, create 헥사 파일. 자, 헥사 파일 생성하는 요 옵션이 빠져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딱 해주십시오. 요거는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매번 할 필요는 없고. 예, 우리는 헥사 파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아까 우리 트랜슬레이터 버튼 옆에 보면은 요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콘 옆에다가 화살표 갖다 대면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빌드 타겟 아이콘이에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빌드가 되는 거고, 이 빌드라는 거는 어셈블러가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그 다음 뭐 한다? 헥사 파일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콘이에요. 빌드가. 그러니까 요 빌드를 누르면 어셈블링, 링킹, 그 다음에 헥사 파일까지 한 방에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또한도 0에라, 그죠? 에러가 0이어야 됩니다. 워닝은 좀 있어도 상관없는데 에러는 꼭 제로여야 돼요. 이게 뜨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마이 프로젝트라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그 디렉토리 가보면 이렇게 헥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모든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든 거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요거 start.uvc2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셈블리어 파일, 그죠? 소스 프로그램이죠. 요거만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이 자동 생성 이건 플러그 파일인데 플러그 파일은 그 프로젝트 파일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빌드 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또 opt 이게 목적 파일이죠. 이게 어셈블러가 동작해서 목적 파일 만들었기 때문에 obj가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 m51 만들어지고 뭐 쭉쭉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헥사 파일까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툴 메뉴, 파일 툴 메뉴, 툴 바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아까 우리 뉴 파일 만들 때는 여기 파일 눌러서 뉴 파일 했는데 그 단축키가 이겁니다. 이거 뉴 파일 만들기. 새로운 파일 만드는 게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옆에 있는 거는 파일 여기 파일 오픈이죠. 파일 오픈. 그래서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옆에 건 파일 세이브, 그죠? 당연하고요. 세이브 올은 그 옆에 거, 그죠? 쭉 디스크가 여러 개 있네요. 현재 작업 중인 한 개의 파일 혹은 모든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 저장할 때는 이거를 하는 거고, 한 개의 파일일 때는 우리는 거의 이것만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파일이 소스 파일 하나만 만들 거니까 소스 파일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해주는데 하나 만들기 때문에 이 파일 세이브만 하나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거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translate current file 현재 그 소스 파일을 변환시켜라 번역 기능 어셈블러가 하는 역할이죠. 소스 파일에 따른 어셈블 또는 컴파일 수행하는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목적 파일만 만드는 거니까 주로 많이 쓸 건 이겁니다. build target.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고 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C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지만 C 빌드 할 때도 그 all target 빌드 있었잖아요. 리빌드는 이렇게 화살표 두 개 있는 요 녀석을 써줍니다. 그래서 뭐 수정 여부 관계없이 모든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거 쓰면 되지 않냐? 그런데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이것도 빌드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것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리빌드 하게 되면 시간이 처음부터 컴파일하고 뭐 다시 실행까지 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리빌드는. 우리는 이 기능까지 아니고 이 빌드 타겟만 써도 충분히 여러분들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인데요. 디버그 모드는 프로젝트 메뉴 옆에 있는 이 디버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디버그를 하려면 여기 프린트 메뉴 옆에 여기 부분 돋보기에 D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딱 눌러서 활성화 시켜줘야 디버그 모드가 온오프 하는 키입니다. 요게 활성화되면 온이고요. 비활성화되면 오프입니다. 이것도 창이 떠요. 창도. 예. 디버그 창이 뜹니다. 이걸 눌렀을 때 뜨는지 안 뜨는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버그가 뭐죠? 우리가 파일을 오류 수정할 때 쓰는 거죠. 오류 수정. 그래서 디버그 해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게 바로 요겁니다. run 뭐 종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순차적 실행이다라는 거죠. 여기 run입니다. 우리가 헥사 파일 만들었어요. 그 헥사 파일을 실제적으로 동작시켜 보는데 하려면 이 run을 눌러야 됩니다. 예, run을 눌러보면 디버그 모드에서 이 프로그램이 훅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자, 근데 어느 단계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한 라인씩 수행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step into, 이게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내가 만든 뭐 함수든 뭐든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씩 다 수행해 보는 겁니다. 한 라인씩. 이걸 우리가 step into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 중괄호를 벗어나죠. 이건 뭐냐면 요 중괄호를 함수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함수나 콜 이 문장 만났을 때 그 함수로 들어가서 하나씩 수행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하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함수를 수행한 것처럼 해서 스텝이 옮겨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스텝 오버라고 합니다. 우리 C 언어 디버깅 할 때도 똑같아요. 스텝 인투 있었고 스텝 오버가 있었습니다. 예, 주로 이걸 많이 쓰죠. 예, 함수까지 굳이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고 함수가 문제다 그러면 스텝 인투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어셈블리 빌드를 해서 목록 파일이 만들어지고 헥사 파일이 만들어지면 디스어셈블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어셈블이 뭐냐면은 이 녀석이 컴파일 그 뭐냐 어떻게 메모리에 배치됐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실제적으로 이런 거. 이거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거거든요. move r5, 샵 05h.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코드가 뭐냐면은 니모닉, 기계 코드가 7D05입니다. 7D05. 이게 뭐냐면 이 기계 코드를 디스어셈블 한다는 거예요. 어셈블 하면 이겁니다. move r5, 샵 0x05. 0x05. 우린 0x05를 안 했지만 얘가 표시한 요 기계 코드를 디스어셈블러, 역으로 어셈블리어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창이 바로 이거예요. 이 윈도우요. 이 윈도우를 보려면 디스어셈블리라는 이걸 보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예, 녹색 돋보기 같은 창을 누를 클릭해서 띄워주셔야 돼요. 띄워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리고 디버그 할 때 필요한 창입니다. 왜냐면 명령어를 어디를 수행하는지 화살표는 지금 현재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던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요. 녹색 화살표가 여기 녹색 화살표가 디스어셈블리 창에 노란색 화살표는 현재 프로그램 수행하는 줄 그 라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윈도우도 많이 씁니다. 메모리 윈도우. 메모리 윈도우 뭐냐면 요겁니다. 이 창, 요 창입니다. 요 창. 그래서 요 메모리 윈도우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고 내가 메모리에 어떤 코드들이 들어갔는지 보려면 C 콜론 000H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고요. 뭐 내가 글자가 더 이쁜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뷰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디트에 대한 것과 에디터, 칼라 및 폰트, 글자 바꾸려면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이즈, 뭐 폰트 종류, 근데 또 칼라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데 취향에 따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본 디폴트를 쓰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마이크로 비전 2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주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코딩하기 실습하기입니다. 이 코딩하기는 어디 있냐면요. 교환 2-2의 17페이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4100H부터 41FFH까지 0부터 일씩 증가해 가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코딩하기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마이크로 비전 툴을 이용해서 그대로 작성합니다. 네, 빌드 해야 되겠죠. 작성한 후에. 그래서 마이크로 비전 2 창 전체, 즉 소스 코드와 결과 값이 그 아웃풋 윈도우죠. 보이게끔 하고 캡처 도구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캡처를 합니다. 캡처된 파일을 한 개의 JP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JPG 파일은 학번 언더바 이름 .jpg로 여러분 PDF 올리는 것처럼 JPG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클래스에 과제 관리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저한테 1학년 때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은 그래도 이 방식이 좀 익숙한데 처음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마이크로 비전 툴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자,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만들려고 그랬죠, 처음에. 뉴 프로젝트. 저는 C 드라이브 K1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뭐 하느냐 하고 했어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인텔 보러 했죠. 인텔. 자, 풋다운 80C51 BH. 그죠? 확인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새로운 파일 만들어야죠. 예, 텍스트 1 이거를 뭐 어셈블러 파일로 저장시켜야죠. 이 마이 프로젝트 밑에다가 이때는 아예 학번을 넣자고요. .asm 그죠? 어셈블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저장. 자, 얘를 뭐 한다? 등록을 시켜야죠, 일단. 여기 타겟 밑에 소스 그룹 안에다가 풀다운 메뉴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게 나오죠. add 파일 합니다. 자, 어셈 파일 찾아야죠. 아, 여기 있네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걸 add 하라고 했어요. add. 클로즈요. 자, add 했으면 여기 소스 그룹 안에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클릭하면은 다시 이 창으로 옵니다. 이게 이거기 때문에. 자, 아무것도 없죠. 브레이크 포인트 잡혔는데. 예.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란 겁니다. org 그 다음에 점프 그리고 대문자로 이쁘게 CPU가 처음 동작하면 파워온이 되면 0번지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G 레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여러분 코딩을 다 짜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짠다는 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코드를 다 짜야죠. 위에다가도 이제 또 있죠. 예, 뭐 넣고 코드를 다 짜가지고 이제 뭐 하죠? 빌드 합니다. 빌드 타겟. 아,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옵션이 있었죠. 학사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타겟을 위한 옵션 누르죠. 두 번째 상 요거 여기 있죠. Create Hex File 해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빌드 하면 됩니다. 타겟 빌드. 요게 에러라네요.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다 갖다 놨네요. 네, 됐다. 다시 빌드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셈블링 했고, 링킹 했고, 크리에이팅까지 해서 헥사 파일 만들어져서 제로 에러죠? 예, 에러가 없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요 캡처 도구 이용해서 여기 뜨죠? 새로 만들기. 요거 이렇게 드러그를 하면 됩니다. 탁 띄면 캡처 도구에 이렇게 이 화면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얻다가 저장해야 되겠죠? 아까 마이 프로젝트 도구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어디다? 과제 관리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